김나정은 대한민국의 프리랜서 모델로 과거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 하지만 전국구 방송이 아닌 OBS, K웨더, 춘천 KBS 같은 지역 방송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정규방송 아나운서는 아니다. 나이는 92년생으로 서울 출신이고 키는 163cm, 몸무게는 45kg, 그리고 미드는 70D컵이라고 하는데 과거 한 방송에서 튜닝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김나정은 이대 나온 여자로 동양화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언론홍보 영상학을 전공했다. 이후 앞에 언급한 것처럼 아나운서로 3년 정도 활동했는데 그런 그녀에게 모델이라는 뜻밖의 길이 열리게 된다. 김나정은 2019년 미스 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다. 미메콘은 직종, 나이, 국적 가리지 않고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맥심의 자체 콘테스트인데 그만큼 BJ, 모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직업들이 지원했고 특히 일반인들의 지원도 많았다. 대표적인 우승 혜택으로 상금 1000만원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 맥심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특히 김나정이 참가한 2019년부터는 해당 연도 12월호의 표지 모델이 되는 혜택까지 주어졌다. 진행 방식은 총 5라운드로 이루어졌고 해당 라운드마다 주어진 의상 컨셉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다만 이러한 투표 방식 때문에 인플루언서나 BJ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유리했고 일반인 우승자들도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 인플루언서나 BJ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일단 맥심 콘테스트인 만큼 라운드별 의상 컨셉이 비키니나 란제리 등 자극적이었고 그만큼 참가자들의 수위도 상당히 높았는데 미메콘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아무튼 김나정은 미메콘에 참가해 시작부터 우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인기가 많았고 결국 당시 기준으로 미메콘 역사상 최다 득표차로 우승까지 했다. 물론 김나정의 자체적인 비주얼도 이유였지만 그보다는 김나정이 인스타에 올린 한 글이 큰 화제가 되면서 우승을 결정짓게 했다. 김나정이 미메콘에 참가한 2019년에는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하기도 했다. 정유미랑 공유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원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었고 원작 자체가 노골적으로 페미 성향을 드러낸 작품이라 영화 또한 페미 영화로 크게 화제가 되며 논란이 됐다. 김나정은 미메콘 결승 라운드 직전 김지영을 보고 왔다며 인스타에 글을 남겼는데 원작 소설은 읽지 못했지만 오늘 영화 김지영을 보고 왔다. 나는 페미니즘이 뭔지 잘은 모르지만 영화처럼 남자 여자가 불평등하고 매사 부당하다 생각하고 살면 너무 우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다닐 때도 예쁜 치마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왜 남자랑 똑같은 바지를 못 입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대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도 정당한 평등이 아니라 이상한 평등을 외치면서 유난스럽게 구는 페미들이 이해가 안 갔다. 이외에도 여러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며 안티페미 성향을 드러냈고 해당 글은 큰 화제가 되며 많은 남성 팬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 아무래도 맥심 특성상 남성이 많았기에 해당 글은 미메콘 결승 투표에 큰 화력으로 작용했다. 미메콘에서 우승한 이후 김나정은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표지부터 하복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갔고 그만큼 노출 수위 또한 갈수록 세졌는데 이대 출신과 아나운서라는 키워드가 그녀의 인기도를 더욱 높여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네가 무슨 아나운서냐, 아나운서가 격떨어지게 너무 벗어제끼는 거 아니냐며 일부 안 좋은 시선과 비판들도 있었다. 또한 김나정의 아나운서 이력으로 맥심에서는 맥심 기상청이라는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진행했는데 내용은 단순한 일기예보였지만 김나정의 복장 수위는 상당했고 심지어 바니걸 복장까지 입고 나왔다. 역시 이에 대해서도 많은 악플들이 달렸는데 아나운서 얼굴에 먹칠하는 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벗고 다녀서 이제 어떤 방송사에서도 널 부르지 않을 거다 등등 이 밖에도 심한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9시 뉴스 같은 실제 방송도 아니고 유튜브 컨텐츠일 뿐인데 뭐가 문제냐. 단점은 그저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늘 날씨를 모를 뿐이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이후 김나정은 한 방송에 나와 아나운서는 벗으면 안 되나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나정은 2024년 11월 12일 갑자기 인스타에 의문의 스토리를 올리게 된다. 호텔 로비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마닐라 콜레드 호텔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공항도 무서워서 못 가고 택시도 못 타고 있다. 도와주세요. 또한 대사관에 전화를 부탁한다며 전후 사정 설명도 없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었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후 올라온 스토리였다.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원래 11시였는데 12시로 늦춰졌다. 공항 직원, 승객, 출입국 관리소 등등 모두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 빨공반 사태를 피하려고 캐리어와 가방들도 버렸다. 저 비행기 타면 죽어요. 대한민국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필리핀에서 투약한 것을 자수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긴급해 보이면서도 뭔가 문맥이 이상했고 횡설수설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비행기를 탄 다음에 연이어 스토리가 올라왔고 앞에 약했다는 내용의 스토리는 빠르게 삭제가 됐다. 어쨌든 김나정은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지만 당시 삭제한 스토리는 이미 뉴스나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는데 해당 스토리에서 보인 과대망상이나 횡설수설한 부분이 중독자들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라고 한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처벌이 비교도 안 되게 빡센데 이로 인해 김나정에 대해 안 좋은 추측들이 난무했다. 또한 김나정의 절친한 지인이 한 언론에 김나정은 평소 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투약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다.
이번에 필리핀에 여행차 갔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곳에서 어떤 일에 휘말려서 계약을 하게 된 것 같다 라고 증언했는데, 이후 김나정은 귀국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폰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된다. 2024년 11월 18일 변호사를 통한 김나정의 공식 입장문이 올라왔다. 김나정은 필리핀에 자신의 뷰티 제품을 유통할 예정이었고 동시에 속옷 브랜드도 런칭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팅과 홍보도 할 겸 필리핀에 간 건데 A씨라는 95년생의 젊은 사업가를 소개받았고 A씨는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했다고 한다. 그리고 A씨와 술자리를 가졌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게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A씨는 김나정에게 연기를 내뿜었고 김나정이 이를 피하려 하자 급기야 어떠한 관을 이용해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김나정의 폰에는 안대로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인 김나정의 모습이 촬영돼 있었고, 이는 A씨가 자신의 폰으로 찍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 김나정의 폰으로 찍고 에어드랍으로 옮길 거라는 추측이었다. 그래서 해당 영상으로 김나정이 당시 한거불능 상태였던 걸 증명할 수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김나정에게 강제 흡입을 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증명할 증거는 없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자로 수배 중인 상태며 현재 한국에는 귀국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또한 김나정은 필리핀에 3번밖에 안 갔고 약은 이번에 A씨에게 당한 게 처음이며 필리핀같이 처벌이 센 곳에서 굳이 약을 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김나정이 인스타에 구조 요청을 했을 당시 김나정은 경찰과 영상통화를 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이 찍혔다고 한다. 또한 A씨는 김나정이 자신의 존재를 알릴 경우 김나정은 물론이고 김나정의 주변인까지 모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며, 김나정은 당시까지도 무서워서 A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지만 현재 경찰 조사를 받으며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최근 들어 동남아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단 김나정의 사건은 조사 중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고, 어떤 게 진실인지 아직 100% 확신은 어려우니 일단은 중립 끼어박는 게 맞다고 본다.